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 현상을 불러왔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둘도 없는 사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아마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이 있기 훨씬 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었습니다. 시간을 그때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한동훈 전 대표 누구보다 일찍부터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인물입니다. 자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왜 그런지 어제 1심 선고를 보면 끄덕여지실 겁니다. 화면 보시죠. 1년 8개월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무려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무죄. 유죄가 된 부분도 있죠. 샤넬백, 목걸이, 금품 수수 의혹은 유죄.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했고요. 1,281만 5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화면 계속 보시죠. 뒤늦은 후회. 조기에 김 여사 의혹을 해소했더라면 어땠을까? 결국 무죄 선고 받을 걸 무리하게 방어하느라 정권을 넘겨준 것 아니냐.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 털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작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어떤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호상 논소연님 어떻습니까? 예, 이게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당시 이제 그 계엄 일주일 뒤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의힘이 당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한동훈 대표의 직접 발언은 아니었지만 네.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가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일주일 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국 계엄이라는 건 뭐 민주당의 뭐 입법 폭주 이런 얘기 나오지만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어떤 초강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을 보면 물론 샤넬백과 명품 돈 받은 거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랬다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야당이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던 소재가 됐던 제일 중요한 주가 조작 문제가 막상 결론을 내보니까 무죄였단 말이에요. 네. 이랬던 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싸우고 국민의힘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 계엄까지 갔던 거였는데 결국 이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랬을 거면 우리가 왜 그랬냐. 이 계엄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법원이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2심, 3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현재 스코어로서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법정에선 김건희 여사는 어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시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고개를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고 현장 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김정철 네. 최고위원님, 일단 특검은 15년 구형했고요. 네. 재판부는 1년 8개월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구형과 형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한가요? 굉장히 흔하지 않고요. 지금 대부분 법원의 판단을 지금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이거는 검찰을 비난해야 됩니다. 특검을 비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주가 조작 사례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에서요. 이렇게 계좌를 제공해가지고 가담한 경우는 방조로 기소가 되거나 대부분 기소가 안 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에 대해서 권오수 회장 등 주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거기에 방조한 사람,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징역 11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물론 알선수재와 같이 합쳐서 했긴 했지만은 다른 주범들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한 거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형량은 공평하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법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에서 보면은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게 1차부터 5차까지가 있습니다. 네.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있는데 1차와 2차 부분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3, 4, 5차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1차와 2차 등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법원에서 정확히 판단했지만은 1차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뒤늦게 이렇게 기소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과하게 구형을 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사례에서 계좌를 제공하고 거기에 뭐 문자를 주고받고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실제 다른 판례들에서 공모관계로서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법원이 기존에 계속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사례에서 마치 이 사례에서 예외적으로 한 것처럼 보는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